자, 시작합니다. 일부 타인 권리. 자, 30% 정도가 A 소유다. 못 넘겨주죠. 일부 타인 권리. 선의 매수인은 못 넘겨주는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 그 다음, 잔존 부분만이면 나 안 삽니다. 매수하지 않았다. 전부 해제. 또 감액이나 해제 외에 손해배상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개가 나오죠.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자, 악의 매수인 하나 할 수 있죠. 대금 감액. 이것도 나쁜 놈 아니에요. 돈은 까야지. 30% 취득 못 하는데. 대금 감액,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해제, 대금 감액. 이 두 개가 나온 거죠. 전부는 해제, 일부 타인 권리는 대금 감액. 자, 여기서부터 제척기간이 나와요. 선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기산점. 자, 어떤 사실을 안 날이냐? 이 30%가 A 소유구나 라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타인 권리에 속하구나 이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갑이 30% A로부터 취득해서 을한테 못 넘겨주는구나 이전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안 날이에요. 그래서 안 날이란 매도인 갑이 타인 30% 소유자 A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이전할 수 없게 됐구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됐구나 이 사실을 안 날.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죠. 수량 면적에 따라 대금이 결정되는 매매 이걸 수량 지정 매매. 그런데 면적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돈이 여기에 따라 결정됐으니까. 그런데 이 면적 수량이 부족 또는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시 이미 멸시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이미 30%가 물에 잠겼죠. 자, 그러면 면적이 부족하거나 일부 이미 멸시되어 있는 경우 수용은 선의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일부 부족, 일부 멸실이니까 저기 일부 타인 권리 3개를 그대로 차용하면 돼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나오는 게 3번이죠.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이 3가지 중 아무것도 물을 수 없다. 이게 8번 나왔어. 이게 3번이 8번. 정답 지문 으로도 꽤 나오죠. 그래서 수용은 선의만 외워요. 이게 또 이해하면 되죠. 아니 30%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샀대요. 이미 30% 물에 잠겨있는 사실을 알고 샀대. 안 도와줘요. 너 왜 샀니? 하지. 30% 물에 잠겼는데 너 왜 샀니?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알고 산 놈 악의 매수인은 못 먹고 선의만 외우는 거예요. 수용은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제척기간 나올 거고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자, 5번까지 합니다. 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되죠. 계약서상 1000평이 있는데 측량해 보니까 700평 30% 부족합니다. 그러면 방금 본 수량 부족 일부 멸실에 따라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담보 책임으로 을은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해결해야지 담보 책임 문제지. 이 30% 면적 부족, 수량 부족 이 일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무효를 들어서 무효 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원시적 일부 멸실, 일부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계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2개가 없다로 끝나요. 부당이득 반환 안 돼. 계약체계상 과실 책임 안 돼. 오로지 담보책임.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담보책임으로 해결해야지. 부당이득 반환 안 돼. 계약체계상 과실 책임 안 돼. 이유 일부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체계상 과실 책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부 멸실해야 돼.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거기서 나오죠. 이놈 때문에 일부 불능은 계약체계상 과실 책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로지 담보 책임만 물어라. 자, 용의권 제한 전세 임차인 등으로 내가 사용수익이 제한되죠. 수용은 선의만 해제 손해배상인데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조문을 그대로 오른쪽 하자 담보책임에 갖다 써요. 자, 수용은 선의만이니까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제척기간이 있을 거고 저당권 행사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 또는 전세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죠. 경매로 날려버렸다는 얘기야. 전세권자든 저당권자든 주로 저당권자가 나와요. 자, 경매로 날려버려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이 날아가죠. 그럼 책임 물어야죠. 선이든 악이든 둘 다 똑같이 해제, 손해배상.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놈 악의 이놈밖에 없죠. 원래 악의는 손해배상 못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다. 자, 2번 매수인 이 경우 담보대출 갚아줘 버렸죠. 출제로 경매 막았죠. 소유권 보존. 그럼 당연히 매도인한테 내가 네 돈 갚았으니까 돌려줘. 출제액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흘러간 식으로 한번 나왔고 맨 위아래 제척기간 행사기간 제한 없고요. 자, 4번 이 부동산의 단지 가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단순히 저당권 밖에 있는 건 담보책임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저당권이 행사, 경매로 날아가야 돼요. 설정만으로는 담보책임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자, 오른쪽 5번 가압을 매매 머릿속에 그리시고 가압을 매매인데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박혀 있었고요. 가등기가 박혀 있는 부동산을 을이 산 거예요. 자, 왜 을은 가압류 등기, 가등기가 박혀 있는 부동산을 을이 갑으로부터 샀느냐? 갑이 약속을 했어요. 가압류 말소해 드릴게요. 잔금 넘길 때까지. 가등기도 잔금 넘겨드릴 때까지, 잔금 받을 때까지 말소해 드릴게요. 그래서 샀지. 말소해 준다니까. 근데 이놈이 말소를 안 한 바람에 가압류 박은 놈이 경매로 날렸고요. 가등기 박은 놈이 나중에 본등기를 박아버려요. 그러면 이놈은 가등기의 매수이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박은 놈한테 집니다. 가등기 후 순위가 소급해버리니까 가등기 시점으로.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받죠.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렸든 가압류 박은 놈이 경매로 날렸든 동네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이 경우 왼쪽 조문을 갖다 씁니다. 저당권 행사 조문을.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라도 해제 마찬가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결국 5번째 동네 저당권 행사 동네는 확대돼요. 저당권자가 저당권 행사로 이상에 박혔든 가압류 박은 놈이 경매로 날렸든 가등기 박은 놈이 본등기로 날려버렸든 똑같다. 동네가 같은 동네다. 저당권 행사 거기다 가압류 가등기 부동산 이 경우도 경매로 날아가죠. 이 단어가 뜨게 돼 있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두 번째 줄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다. 저당권 행사로 이 경우 뜨거나 가등기 가압류로 이 단어가 뜨거나 동네가 같아요. 악의 매수인도 해제 손해배상까지. 자, 권리하자는 이 정도 하면은 되겠죠. 넘치죠. 항상 정확히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해제 대금감액 안 돼. 해제 손해배상까지 정확히. 수용은 선이만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한다는 거. 이제 물건 해제에서 바로 나와요.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네. 권리하자 아니죠. 담보책임 앞에 하자를 붙이죠. 그래서 하자 담보책임 6글자가 뜨면 물건의 하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1번 3번부터 하는 거예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물건 자체 하자 건물의 누수 비가 새고 균열 금이가 있죠. 책임 물어야죠. 책임 물으려면 선임 무과실일 것 여기서 떠요. 권리 하자에서는 안 떠. 물건의 하자에서만 무과실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3번 하자 담보 책임 물으려면 선임 무과실일 것. 자, 엎어요. 기억. 따라서 선임 무과실 반대 RR이죠. 선임 무과실 반대는 RR 악의 또는 선의과실. 선임 무과실 반대죠. 이 경우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이미 균열이가 했다면서 알고 샀대. 책임 못 묻죠. 또 선의과실이라도 물을 수 없어요. 알 수 있었어도. 그래서 선의무과실 반대가 빨리 RR이고 둘 중 하나만 나와요. 알았거나 매수인 이렇게 나오거나 알 수 있었다. 하나만 나와. 하나만 나와도 빨리 RR 가지고 와서 소수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자, 선의무과실 매수인 이제 1번으로 가요. 어떤 담보책임을 갑한테 묻느냐. 용의권 조문을 그냥 갖다 써요. 그래서 이 누수균열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계약 해제 달성할 수 있다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해제 손해배상이죠. 결국 하자담보책임 내용은 해제 손해배상이에요. 용익권하고 똑같아요. 자, 하자 성능 결여 2번 뭐 그딴 거고, 성적서 제출했어요. 검사 성적서. 그러면 성능 보장 한 거고. 자, 이제 4번 제척기간이 있어요. 선이 무과실이니까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여기는 6달. 안날로부터 6달. 6개월 줄어들어요. 물건은. 자, 5번 엄청 중요하죠. 5번 6번 엄청 중요해요. 7번도 잘 나와요. 5, 6, 7이 아주 중요해요. 결국 3, 5, 6, 7 중요하죠. 1번은 기본이고. 자, 5번 경매의 경우 경락인은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경매 물건 하자 안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경매 물건의 하자 안 돼. 물건 자체 누수 균열은 담보책임 못 물어요. 그래서 건물 경매받으러 가려면 제가 뭐 하라겠어요? 현장 가봐서 유치권자 빨간 플랜카드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건물은. 그 다음에 빨간 플랜카드 없구나. 차 돌려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옥상 올라가서 물 한번 뿌려봐야 돼. 그 다음에 꼭대기층 가서 물이 샌가 한번 봐야 돼. 담보책임을 못 물어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 누수 균열 하자가 있더라도 담보책임 못 묻습니다. 아주 잘 나오고요. 6번도 꽤 잘 나와요. 자, 갑을 토지 매매인데 을이 왜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느냐? 집 지으려고.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집 지으려고 구청 갔더니 이 땅에는 건축 허가가 안 나와. 법령상 제한, 이 5글자가 떠요. 법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와. 따라서 건축 집을 못 짓죠. 자, 이 경우 토지 자체는 하자가 없죠. 토지는 아주 좋은 땅이었어. 하지만 집이 안 지어졌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토지야 미안해. 너 병신이야? 네 하자로 볼게. 물건의 하자를 봐요. 법상 제한 하자 문제래. 문제. 병이라는 말씀 안 돼. 장애인 비하 소리 뭐 그런 걸로 먹어버릴 수 있어. 죄송해요. 말 잘못했어. 하자입니다. 하자. 저 비하한 거 아니에요. 자, 법령상 제에 넣으면 무조건 물건의 하자예요. 목적물 하자 이렇게 뜨거나 물건의 하자, 토지의 하자로 봐. 이유는 왜 대법원은 토지 자체 하자가 없는데도 토지 자체의 물건의 하자로 보느냐? 권리하자로 못 가니까. 권리하자 전일 수용자가 아니죠. 건축 허가 때문에 허가가 안 나와서 집이 못 지어지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건 내 하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웁니다. 법령상 제한으로 이 5글자가 뜨면 반드시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이게 같이 연결돼 이 판례라. 그러면 물건 자체 하자다. 물건 자체 하자다. 자, 7번. 그러면 하자의 유무 판단 기준 시점 세트. 법률 행위 성립 당시. 여기는 계약이죠. 계약 성립 당시 기준 세트로 밀면 돼요. 이것도 꽤 잘 나와요. 하자 담보책이 나오면 3, 5, 6, 7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8번 판례죠. 자, 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잘못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 하지만 하자의 발생이나 이 하자의 확대에 매수인이 가공했다면, 절반이 금가했는데 매수인이 더 금가게 해버렸다. 균열을 더 일으켰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할 때 그 범위 정할 수 있다. 말 되죠. 우리 더 가공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잘못한 을의 잘못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하자담보책임은 여기 절대 벗어나잖아. 가장 어려운 게 3번의 기억이에요. 3번의 기억을 빨리 잡아채야 돼. 그래서 외워야죠. 하자담보책임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선의무과실이니까 RR이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RR이라면 특히 알 수 있었다가 나오면 어려워요. 알 수 있었다가 나오면 선의과실, 선의과실로도 나와. 알 수 있었다가 선의과실이죠. 선의과실이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나오면 순간 어려워져. 그러니까 빨리빨리 훈련을 하셔야 돼. 막 RR 선의무과실 아니니까 너는 안 되로 끝나야 돼. 선의무과실 아닌 놈 RR 물을 수 없다. 저거가 가장 어렵죠. 나머지는 걔도 하면 되거든. 오케이. 이게 바로 특정 건물 하자를 말하고, 종류물 냉장고 하자죠. 냉장고 하자는 똑같죠. 계약해제 손해배상 1번. 여기다가 하나가 플러스 돼요. 새 냉장고 주세요. 그래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새 냉장고 주세요. 완전물 거부 청구권이 추가되죠.
그래서 불특정물, 종류물 하자에서만 나오는 담보책임 내용이 완전물 급부 청구권, 새 냉장고 하자 없는 물건 주세요. 여기서 이것만 나와요. 오케이. 경매는 2번 물건의 하자 안 돼. 물건 자체 하자는 경매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 권리 하자만 묻습니다. 자, 담보책임 내용은 1번에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3번, 2번, 3번, 4번, 5번만 보면 경매는 해결됩니다. 뭐 다 봐야 된다는 얘기지. 다 봐야지. 핵심 요약집인데 여긴 다 해야지. 자, 3번. 4개만 하면 돼. 2, 3, 4, 5. 3번.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무로 가져가요. 없다.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매매도 유효일 것. 경매도 유효를 전제로 담보책임을 묻는 거예요.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을 수 없다. 그래서 기억. 경락이는 경매가 무효라면 채무자 왼쪽 놈한테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무조건 담보책임나 물을 수 없다. 대신 자, 어떻게 하느냐? 무효효과, 부당이득 반환으로 지가 투자한 1억 채권자한테 받아냅니다. 그래서 혹시 동시항면권 기억나요? 자, 제 손 봐요. 경매가 무효죠. 그러면 왼쪽 놈 채무자에게 등기 박았어요. 왼쪽 놈에 대한 지등기 말소 의무와 오른쪽 놈 저당권자로부터 지돈 받을 배당금 반환 채무는 왼쪽 채권자, 오른쪽 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 얘기는 이제 여기서 나와요. 경락이는 경매가 무효인 경우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지도는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부당이득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부당이득. 무효효과. 은행 경매 무효래. 매매가 무효면 무효. 등기도 무효듯이 경매가 무효면 A 등기 무효. 서로 받은 거 부당이득 반환. 나는 왼쪽한테 돌려주고 너는 채권자 은행 1억 돌려주세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결국 경매가 무효인 경우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뭘로 해결한다? 무효효과. 부당이득 반환으로 배당받아간 채권자 은행한테 내 투자금에 1억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행해서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가 나오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없고 무효인 경우 무효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로 끝나야 돼. 이게 나온 게 제일 어려웠어요. 경매에서. 경매에서는 뭘로 묻는다? 무효효과, 부당이득 반환. 담보 책임은 안 돼. 무효인 경우 무효효과. 무효니까 부당이득. 받은 것 돌려줘. 내 투자금에 1억 은행 돌려줘. 네가 받은 돈 부당이득 돌려줘. 그렇게 돌려받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자, 4번. 1차, 2차가 나오죠. 1차적으로 먼저 채무자한테 담보 책임 묻고 이놈이 돈이 없다. 자력이 없다. 2차적으로 채권자 오른쪽 놈. 1차, 2차 이거 장난치죠. 바로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경락이는 X. 자, 5번. 원칙 경매의 경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나머지가 나와요. 하지만 예외. 채무자가 이 하자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법원에 안 알려줬죠. 누수균열 이건 권리하자지. 권리하자 사실을 안 알려줬거나 또는 채권자 은행이 이 하자를 흠결을 알면서도 경매 쳤다면 떴어. 알면서도 뭔가 했어. 이 나쁜 놈이네. 알면서도 느낌이 들어야지.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알면서도 안 해줬으니까 손해배상 채권 태어납니다. 자, 됐어요. 이 정도 합니다. 오른쪽 5번에 1번. 담보책임 면제 특약도 특약 유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갑을이 계약하면서 갑이 그렇죠? 나 담보책임 지지 않아. 을이 사인하면 유효입니다. 담보책임 안 져요. 하자가 생겨도. 하지만 또 예외죠. 면제 특약이 걸렸어도 매도인 갑이 하자를 알고도 을한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하지 못한다. 이것도 느낌을 가지면 돼요. 알면서도 안 알려줬어. 이 나쁜 놈. 책임져.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떠요. 오케이. 자, 갑니다. 담보책임. 이제 가장 중요한 매매에서 계약금 다음 담보책임. 자, OX 한번 골라봐요. 1번. 담보책임에 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 여부를 정하고 있다. 과실책임 X 무과실책임입니다.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입니다. 2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이 이전할 수 없네요. 악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없다. 자, 타인 권리 매매가 나오면 둘 중 하나겠죠. 전부 타인 아니면 일부 타인. 일부가 없으면 무조건 전부예요. 그래서 일부라는 두 글자가 안 뜨면 무조건 전부입니다. 첫 번째 동네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거 해지할 수 있죠. 해지는 할 수 있어요. 너 X구나. 3번 토지 전부가 병소유. 자, 여기까지 읽는 순간 전부 타인 권리 이렇게 읽어야 돼요. 병소유 나오면 갑을 매매니까 전부 타인 권리. 동네는 첫 번째 못 넘겨주죠. 이렇게 뜨고 자 이제 소수로 잡아야지. 악의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 없다.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은 하나 할 수 있죠. 해지해줘. 해지할 수 있다. 2번하고 같은 거예요. 2번은 이론으로 나왔고 3번은 사례로 나와서 제가 두 개 닫는 거예요. 악의 매수인 전부 타인 권리 해지할 수 있다. 여기 첫 번째 악의 매수인 해지할 수 있다. 정답쯤이야. 정답쯤은 얘들. 4번 매매 목적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네. 동네는 전부 타인 권리.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실내이익 배상해야 된다. 자, 실내이익 배상이 아니라 손해배상 범위 이행이익 배상이죠. 이행이익 배상. 너 X. 5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자, 지금 선의 매수인이고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배상 의무 이걸 줄여요. 이행, 이익, 배상. 밑줄 분절해서 쳐봐요. 이행이익 배상 떴죠? 이행이익 배상 의무 없나? 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에게 너 이행이익 배상 해줘라. X예요. 결국 이행이익 배상을 이렇게 두 번이나 장난쳤어요. 이행이익 배상. 그래서 두 번째 줄을 5번의 두 번째 줄을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지익 이걸 빨리 이행이익으로 줄여서 읽어버려야 돼. 이행이익 배상 의무 있다. 왜? 선이니까. 잘 봐야 돼. 선인지 악인지. 선의를 악의로 해버리면 맞아버리는 거야. 악이니까. 잘 봐야 돼요. 6번 타인 권리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자, 어려워요. 중심 잡아요. 타인 권리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이야. 빨리. 선의의 매도인이구나. 선의의 매도인. 모르는 매도인. 빨리 한자로. 선의 매도인 특칙 조문이구나. 그러면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들의 선악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손해배상 해주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 없는 경우도 있지. 따라서 분리가 돼야지. 선악 불문 손해배상 없이 너 X. 너 X. 그래서 선이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매수인들이 악이라면 손해배상 없이. 그래서 불문 묻지 않고 여기가 X죠. 그래서 이걸 뭘 찾아야 되느냐? 타인 권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 여기를 찾아야 돼. 선의 매도인이구나. 그럼 나머지는 쉬워. 선의 매도인 동네를 찾는 게 급해요. 너는 선의 매도인에 관한 법 전문이구나. 매도인이 몰랐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이 같이 몰리면 손해배상 해주면서 해제. 근데 너는 몰랐는데 매수인 알았어요? 그럼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되겠죠. 손해배상 없이 해제. 오케이. 자, 7번. 이제 동네가 바뀌었죠. 매매 목적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서 이전할 수 없어. 동네는 일부 타인 권리. 자, 동네 파악 두 번째 동네 일부 타인 권리. 동네 파악. 그다음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선이라면 무조건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나요. 그래서 선의 매수인은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선이니까. 너 X. 8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합니다. 일부 타인 권리. 동네 두 번째.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또는 계약 해제만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동네는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이나 해제만 청구할 수 있나? 세 개 나와야 돼. 세 개. 하나 더. 손해배상까지.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은 담보 책임이 세 개가 나와요.
원래 해제 손해배상은 나와야 되고 일부니까 대금 감액이 사실은 추가된 거지. 그래서 해제 손해배상은 어느 담보 책임에서 다 있는 거야. 따라서 해제만 너 X,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세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X. 9번 갑이 1만 평 토지를 을에게 매도. 자, 토지 2,000평이 제3자 병소유네요. 일부 타인 권리. 갑이 항상 을한테 이전할 수 없어. 이건 뜰 것이고 그냥 동네 일부 평 타인 권리. 동네는 두 번째.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 자, 동네 빨리 파가. 일부 타인 권리죠. 일부 타인 동네 두 번째에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악의 매수인 일부 타인 권리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해제 전부 일부는 대금 감액. 항상 악의를 장난치. 악의 대금 감액은 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너 X. 10번 매매 목적 권리 일부 타인. 자, 동네는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라. 선이니까 계약 한 날이 아니라 안날이죠. 안날. 악의로 나와야지. 계약 한 날은. 이렇게 기산점 장난쳐. 쉬워요. 가장 쉽지. 11번 매매 목적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했을 경우 악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악의가 뭔 안날이야. 악의는 계약 한 날로부터죠. 계약 한 날로부터. 오케이. 이렇게 기산점 장난쳐요. 선의는 안날, 악의는 계약 한 날로부터. 12번 수량 지정 매매 면적이 부족합니다.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없다. 자, 면적이 부족이니까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동네는 세 번째. 저 부족한다. 선이 나왔고 선이 날 수 있죠. 수용은 선이만이니까. 자, 선의 매수인 일부 부족하니까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일부 수량 부족에서는 대금 감액 나와야지. 까야지. 일부 면적 부족한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일부니까 너 X. 13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계약 당시 이 매매 목적물의 수량 부족을 안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중심 잡아요. 동네는 세 번째 수량 지정 매매. 수량 부족을 안 매수인이래. 매수인이 악이네.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안 돼. 악의는 할 수 없다. 빨리.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안 돼로 끝나야지.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너 X. 14번 갑이 10,000평을 을에게 매도. 자, 토지 2,000평이 계약 당시 이미 멸실. 동네는 세 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너 X야. 15번 수량 지정 매매 면적 부족.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해라. 선이니까 계약 한 날 X. 안 날로부터지 항상. 선의는 안 날. 오케이. 16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됐네요. 동네는 용의권 제한. 네 번째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다. 자, 선의 수용은 선의만. 선이 나왔어.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 아니야. 용의권 제한에서 해제는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관계없이 너 X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선의 매수인 해제죠. 17번 갑소유 토지 을 매도. 자, 이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네요.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다. 동네는 지상권, 용의권 제한. 동네 파가시고 수용은 선이만 악의 매수인 할 수 없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돼. 수용은 선이만 빨리 하고 악의는 안 되로 끝나야지. 그래서 용의권 제한은 애울 것 선이만, 수용은 선이만.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16번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 두 개를 반드시 외워야 문제를 풀어요. 자, 18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었네요. 상실했네요. 자, 매수인은 이 경우 해제할 수 없다. 동네는 다섯 번째 저당권 행사 동네. 자, 무조건 악의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인 선악 안 나와도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19번 갑 소유 건물 저당권 설정. 그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네요. 악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동네는 저당권 행사. 다섯 번째 동네 악의 매수인 둘 다 할 수 있죠. 해제 손해배상까지 다 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20번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담보 책임이 문제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행사돼야 돼요. 경매로 날려야 돼. 실행돼야 돼. 실행. 행사로 소유권 취득할 수 없거나 이 말이 떠야 담보 책임 동네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저당권 밖에 있는 것만으로는 담보 책임은 문제되지 않는다. 자, 지금까지 권리하자 5가지 동네를 봤죠. 어마어마하게 장난치죠. 어마어마하게. 결국 장난친 건 악의를 장난치고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기산점을 장난치고 선악. 장난친 거 빤하죠. 이제까지 봤으니까. 결국 이익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히 악의 중심, 수용은 선이만. 이걸로 수량 부족, 영인권자니 많은 정답 지문이 바뀌어요. 수용은 선이만. 결국 이놈이지. 악의는 안 돼. 안 돼. 할 수 없다. 이것만 달달달 해놓고 계속 훈련해야 돼요. 훈련. 자, 하자 담보책임 갑니다. 이제 물건의 하자죠. 1번.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했더라도 여기에 기재된 정도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한 걸로 볼 수 없다. 자, 매도인이 기계 공급하면서 검사 성적서 제출했대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성능을 보증한 걸로 볼 수 없다. 너는 왜 제출했니? 그렇게 물어봐야지. 보증해야지. 검사 성적서 합격했으면 보증해야죠. 그 성적표에 기재된 수치를. X요. 안 중요하죠. 흘러갔죠. 2번. 매수인 갑이, 자, 을갑이에요. 매수인 갑이 토지 오염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자, 동네를 파악해야 돼요. 토지가 오염됐대. 물건의 하자네. 토지 자체 문제 있죠. 동네는 하자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 자,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용의권 제한을 그대로 갖다 쓴다겠어. 해제 손해배상이 나올 거지만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대.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다. 너 X. 3번. 매수인 갑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 왼쪽 는 을한테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물건의 하자 동네 파악하시고, 물건의 하자의 경우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가 실일 것. 따라서 이미 이와 같은 하자 사실, 누수 균열, 오염 사실을 알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알고 있었대. 느낌이 와야 돼요. 아니, 오염 사실 알고 있는데 너 샀어?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선의무가 실일 것. 안 돼. 아니면 느낌으로 찍어도 돼요. 정 안 되면 느낌으로 찍으셔야 돼. 알고 있었어요? 나쁜 놈이네. 물을 수 없다. 찍으실 때는 이렇게 느낌으로 찍고, 근데 찍자 말자. 찍지 말자. 정확히 하자 담보 책임 선의무가 실을 걸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정확히 풀어버리자. 4번. 매수인 갑은 토지 오염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물건의 하자 동네요. 안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물건은 6개월 이렇게 흘러간 식으로 숫자 장난쳤어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기산점 안 날로부터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자, 5번. 이 X토지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하자 존재하는지 여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 세트 작동시켜. 인도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 항상. 계약 체결 당시 인도시 X. 6번. 하자 존재 여부는 위험 이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너도 X야. 계약 체결 당시.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냐. 그럼 밀어버려요. 다 계약 체결 당시예요. 대리행위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계약 성립 당시. 7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는 정할 수 없다.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 매수인이 잘못했대죠. 가공했대잖아. 참작해서 정할 수 있다. 너 X. 8번 불특정물 하자의 경우 불특정물 종류물이죠. 냉장고. 자,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인정된다. 자, 여기서 종류물에서 인정되는 놈 골라봐요. 완전물 급부 나와야 되고 냉장고니까. 해제 손해배상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대금감액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대금감액은 일부 타인권리 수량 부족 일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이거 박스 문제로 나온 거예요. 다음 중 불특정물 하자에서 담보책임 내용으로 골라라. 그러면 대금감액 빼고 해제, 손해배상, 완전물. 이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에요. 그걸 제가 박스 문제 이렇게 풀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해제, 손해배상은 없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해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일부가 대금감액 나오고 그 다음 이 종류물에서 완전물, 급부가 이렇게 나오고 중심은 뭐다? 해제, 손해배상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담보책임의 중심은 계약 일단 쪽 내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그게 이제 해제 앞에 잔존 보면 안사 있단 말이 붙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 붙을 뿐이죠. 경매.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오른쪽 놈 갑 또는 왼쪽 놈 채무자의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부당이득으로 가야 돼. 부당이득으로 해결합니다. 무효 부당이득 담보책임 안 돼. 이렇게. 2번 경매가 무효입니다. 경락이는 왼쪽 놈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경매가 무효죠. 무효 나오면 무조건 없다로 밀어버려. 부당이득 빼놓고. 원래 정확하게 하면 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이렇게 지문 넣어줬어야 됐어. 근데 그냥 냈어. 그래도 찰떡같이 알아 먹어야 돼요. 손해배상은 담보책임 내용이야. 해제 손해배상이니까. 결국 출제연이 조금 나쁜 출제연이야. 담보책임으로 해줬으면 좀 쉽게 갈 걸. 그냥 손해배상 나오니까 어려운 질문에 속했어. 굉장히. 하지만 손해배상은 담보책임 내용이기 때문에 무효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너 X. 3번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지금 경매요 동네가. 경락이는 왼쪽 놈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 오른쪽 놈한테 대금 전부 또는 일부 돌려줘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 자력 유무 고려하지 곧바로 채권자한테 들이댄다고? X. 1차적으로 채무자한테 가고 이놈이 돈이 없을 때만 채권자 1차 2차죠. X. 4번 이 가옥에 권리하자가 있는 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 지는 자는 채권자 오른쪽 놈 갑이다. 1차적으로 담보책임 지는 자는 채무자죠. 왼쪽 놈 채권자 아니죠. 채무자로 나와야 돼. 5번 X가옥의 권리 흠결을 알고 있는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때에도 경락이는 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흠결을 알고도 채권자가 경매 쳤구나. 알고도 느낌을 가져야지. 너 하자를 알고도 쳤어. 이 나쁜 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느낌을 가져야 돼. 알고도 뭔가 했죠. 알고도 팔았죠. 불법행위. 점유취득시효에서 알고도 취득시효 사실을 처분했어. 불법행위. 알고도 경매 신청했어. 나쁜 놈. 나쁜 놈이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6번 담보책임 면책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지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한다. 알면서 또 나왔어. 알면서 안 알렸어. 이 나쁜 놈. 아무리 면제 특약이 있어도 면하지 못한다. 면하지 못한다. 느낌으로. 민법이 그래서 좋아. 느낌이 아주 작동이 잘 된 게 민법. 2차 과목은 느낌이 잘 작동 안 돼. 2차 과목은 막 외워야 돼. 아주 이상한 법들이지. 공법, 중개사법 막 외워야 돼. 세법. 하지만 민법은 이해 과목이 느낌이 중요해. 느낌. 자, 환매는 작년에 30회 때 나오고 원래는 올해 나와야 돼. 3년 단위로 나오네. 30회 때 나왔으니까 올해 나와야 되는. 작년에 나와버렸죠. 올해 안 나와. 근데 모르지. 연타로 꼭 4개를 내거든요. 안 나와 한 게 꼭 제가 안 나와요. 그중 4개가 나와. 죄송해요. 안 나와 하는 게 4개가 나와. 3개에서 4개. 그게 연타로 나오는 10%예요. 그거 어쩔 수 없어. 나머지 90%는 안 나와. 확률 싸움 해야겠죠.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 우리가 아예 안 제끼잖아. 하긴 하되 가볍게 안 나오겠지 하고.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은 그래 외워야지. 동시에. 그래서 제가 환동이 했지. 환매특약은 동시에 환동이가 생각나면 돼요. 자, 4번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연타로 나와도 작년 지문 4개는 안 나오고 하나 중복되고 나머지 안 나온 거 4개 나와요. 연타로 낼 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을 보면 돼. 작년 나온 건 4개는 안 나오고 하나는 나와. 하나는 많으면 2개까지 나와버려요. 내용도 별로 안 되니까 환매 나면 2개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동시에라는 거. 4번 환매 대금은 우리 법 전문이에요. 따로 특약이 없다면 매도인 갑이 매매계약할 때 팔 때 받은 매매대금 5억에다가 5억 사실 빌린다겠죠. 환매는 지가 받은 매매대금 5억에다가 매매계약할 때 혹시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있었다면 얼마 안 되겠죠. 이거 플러스한 것이다.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장난은 못 치죠. 자, 환매기간 외워야죠. 5년을 외워야 돼. 부동산은 5년 제한에 걸려요. 그래서 5년을 넘지 못해. 환매기간 5년을 넘지 못해. 만약 넘은 기간으로 했다. 단축시켜버려요. 5년 제한에 걸리니까. 5년을 넘지 못해. 넘었다 5년으로 단축. 자, 3번. 기간을 안 정했어. 그냥 나중에 환매할게요. 그러면 5년으로 봐요. 기간 안 정했다. 5년으로 본다. 5년 넘지 못하고 안정하면 5년. 계속 환매는 5년을 기약해야 돼. 5년. 예약 완결권, 형성권은 10년. 10년 내에 완결권 해라. 10년 기약하시고 환매는 5년이에요. 매매 동네에서 기약할 연도. 형성권, 예약 완결권은 10년. 환매는 5년. 자, 2번. 기간을 한번 정했어. 1년, 3년, 5년으로. 절대 연장 못해요. 연장 못한다로 끝나야 돼. 연장할 수 있다? X. 그래서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이렇게 3개만 정확히 외워주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1번은 세트로 작동하면 돼요. 굉장히 잘 나와요. 1번이. 자, 갑을 환매특약부 매매 당사자인데 환매 등기를 했네. 특약이죠? 특약은 등기를 박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갑을이 아닌 제3자가 나와. 그게 기업 저당권이죠. 그러면 등기 박았으니까 들이댈 수 있다. 기억 봐요. 환매 등기 박았죠? 등기 박았으면 읽어볼게요. 살짝 어려운 질문이었어. 환매 등기가 있은 후 이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맞춰졌대. 갑을 매매인데 3자 병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라도 매도인 갑이 환매 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이 3자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 질문이 작년에 떴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돼. 이제 풀어가야지. 민법은 등기를 박았으니까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는 저당권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는 얘기는 저당권은 말소된다는 얘기지. 소멸이 말소지. 그래서 맞는 지문인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돼 있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응용 지문이에요. 이거 지문 어려운 지문이에요. 기억. 물음표도 돼. 물음표도 돼. 정답 지문은 2번에 깔렸어요. 자, 2번. 이거 2번째 나와서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매매 등기, 환매 등기가 격려됐죠. 자, 부동산 매수인은 환매특약부 매수인. 을이에요. 갑을. 을은 병한테 팔 수 있어요. 환매 등기가 박혀 있어도 을은 병한테 팔 수 있어. 따라서 을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3자 병에 대해서 병이 등기 주세요 을한테 하면 을은 병 환매 등기 돼 있거든. 너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너 갑한테 줘. 3자한테 대댈 수 있으니까. 따라서 나 등기 안 줄래.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등기 주는 거 거절할 수 없다. 팔았으면 등기 넘겨줘라.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을로부터 매수한 제3자 병에 대해서 을은 주어가 을이에요. 을은 환매 등기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등기 청구에 대해서 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는 것, 지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팔았으면 넘겨줘라. 환매 등기되어 있다는 이유로 나 못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작년에 있다로 해서 정답 질문했죠. 거절할 수 없어. 처분권이 제한되지 않아요. 나중에 환매권이 행사될지 안 될지 그건 가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팔았으면 넘겨라. 오케이. 환매권 행사 방법. 정해진 환매 기간 내에 우리 법이 정한 매매대금 플러스 매매비용. 이게 환매대금이죠. 특약이 없다면. 이것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해야 되겠죠. 자, 반드시 환매대금 제공하면서 환매권 행사해라. 그 다음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환매권은 바로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연장도 안 되잖아요. 바로 소멸, 환매대금 제공해야 돼요. 돈 주면서 돌아와 해야 돼요. 형성권, 환매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안 한 1번. 양도할 수 있다, 상속된다, 채권자 대입권된다. 에이, 봐봐. 혹시 연타로 나오면 이딴 게 나오니까 2번 봐요. 앞에 있지. 만약 연타로 나오면 작년에 안 나온 지문이 3개는 나와요. 그러면 2번 봐요. 환매권은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의사표시 환매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다. 죽으면 자식한테 상속된다. 채권자 대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모든 권의 세트예요. 권이 붙으면 그냥 다 양도할 수 있다. 상속된다. 채권자 대의 객체가 된다로 끝나야 돼. 된다. 1번 환매 목적물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기타 모든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에이 괜히 했어. 안 나올 건데. 자 2번 가요. 마지막 환매에서 2번. 환매권이 실행되면 5년 동안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5년 동안 갑이 받은 대금 5억에서 발생한 이자는 서로 퉁친 걸로 본다.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환매 대금만 주면 돼. 플러스 알파 이자 계산해서 이 목적물 과실 5년 동안의 대금 이자는 서로 상기한 걸로 본다. 그게 따로 이 5억 받은 대금에 대한 5년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대금 이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 X야, X. 대금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요. 통 쳐버리니까. 자, 환매. 빨리 정리합니다. 이거 정리하고 쉴게요. 1번. 환매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자, 일신전속적 권리 이딴 거 보지도 마시고 중심 잡아요. 권은 양도할 수 있다. 2번. 갑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속된다. 예전에 나온 지면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권이 나오면 양도할 수 있다. 상속된다. 상속도 할 수 있다. 상속된다. 채권자 대의 객체도 된다. 채권자 대의 객체도 된다. 이것도 나왔어요. 옳은 지문으로. 자 3번 부동산의 경우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부동산은 5년. 무조건 환매는 5년. 우리는 부동산밖에 안 나와요. 동산이 3년이야. 근데 동산 안 나오니까 부동산 5년. 4번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정하면 절대 연장 못해. 이렇게 오라게. 절대 연장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5번 환매는 환매 특약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환매 등기 특약 등기를 안 했다면 세트죠.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없다. 효력 없다. 6번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환매 등기를 하지 않았네. 중심 잡아야 되죠.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지금 계속 같은 게 나오고 있어. 7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형 권리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줄여 환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부동산을 가압류친 자에 대하여 들이댈 수 있다. 중심 환매 등기를 하지 않았네. 그럼 가압류친 놈은 제3자겠죠. 가불이 아닌 제3자. 따라서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이 3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야지. 계속 5, 6, 7 계속 같은 거예요. 8번 갑을 환매 택부 매매. 자, 을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등기되어도 왼쪽 놈 갑은 등기 환매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자, 범죄 흔적 환매 등기 돼 있어. 근데 지금 상대방이 누구예요? 환매 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3자래. 그러면 원래 환매 등기가 돼 있으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 3자가 환매 등기 받기 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해 버린 놈이래. 그러면 이 경우로 하면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에 속했어요. 그래서 환매 등기 전에 이미 3자가 권리 취득해 버렸죠. 따라서 늦었어. 이 경우라면 아무리 등기 박아도 이제는 너는 대항할 수 그놈한테 대항할 수 없다. 8번 질문이 어려워요. 자 9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했다면 자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을이 병한테 팔았죠. 병이 소유권 주세요 하니까 을이 환매 등기돼 있어. 나 못 줘. 거절할 수는 없다. 팔았으면 넘겨줘라. 거절할 수 없다. 10번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 과실, 대금 이자는 상계한 걸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는 없다. 앞에는 맞죠. 과실, 대금 이자 토로스 퉁 쳤어. 상계야. 당사자는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없다. X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제할 수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배제 특약 유효. 그러니까 이런 건 세트로 해결하면 돼요. 계약법 동네니까. 오케이. 10번 쉽니다.